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뇌가 뭔가를 기억을 하려면 평소랑 다른 자극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기억이 난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 네. 반가워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유. 오늘 수능 특집. 수능이 내일 글피죠. 11월 14일 목요일. 수능을 보는데 우리가 또 한의사들이니 한의대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재수 03, 그러니까 02년도 원래 02학번이고 이 원장님은 10학번. 10학번. 8년의 세월차. 좀 시대 차이는 있지만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좋은 방법들, 해법들이 있겠죠. 그거를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죠. 한의대 입학의 가장 포인트는 재수였습니다. 고3 때 실패했고요. 실패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입학하셨죠? 저는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고요. 그때 경희한의대에서 수시 전형 2가지 있었거든요. 하나는 내신이랑 수능 보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신 수능 논술 보는 거 있는데 2가지 다 합격했습니다. 참나. 재수해봤어요? 아니요. 재수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 사람이 성장하는 어떤 뭐랄까 그 디딤돌? 성장할 수 있다. 왜?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24시간이 온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처음.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1살 때부터 한의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수능 시험 끝나고 11월 며칠 날 갔으니까 우리 땐 수요일이었거든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 수요일로. 지금 목요일인데 수요일날 시험 보고 성적 나오고 12월 초 한 2주, 3주 정도 있다가 재수하고 등록을 했죠. 학교를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수능 끝나고 나면 바로 재수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한 2주 만에 놀기 시작했어요. 나밖에 없는 거야. 재수학원에 안 오는 거지, 애들이. 그 시간에는.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의대 입학을 했어요. 부모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바라는 방향대로 여길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의 목표가 저를 경희한의대에 보내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 어머니께 제가 여쭤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수능 성적표가 집에 10년 된.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여드릴게요. 잘했네. 제 성적표가 사라졌어요. 과거는 있겠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다 지운 것 같아요. 태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당시 고3 때는 원점수, 우리는 원점수, 변환표준점수 2가지가 있었고, 원점수로 수능 볼 때는 고3 때는 326점, 변환표준점수로 348점인가 뭐 그랬어요. 한 3등급 정도의 점수였던 것 같아요. 등급 따지면. 근데 이제 재수할 때는 원점수로 400점 만점이었고 386점, 변환표준점수로 393점. 그래서 상위 1%인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잘 나왔어요. 재수할 때. 저는 사실 내신 성적이랑 수능 성적 2가지를 다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봤다라기보다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쳇바퀴를 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매일 똑같이 집, 학교, 학원 매일 그렇게 돌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내내 그냥 학원을 1~2개씩은 계속 매일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했었고, 보통 그러다 보면, 근데 저는 잠을 줄이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항상 밤 10시 되면 잤어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내신을 잘 받으시려면 무조건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는 학원 숙제하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똑같은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정하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노는 날이 1년에 딱 4번 있었어요. 중간고사 끝난 날, 기말 끝난 날, 중간 끝난 날, 기말 끝난 날. 그렇게 했습니다. 멋진데요.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면 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영상에 내고. 너무 싫어서 이거를 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때요. 너무 열심히 해서. 아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성적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가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무조건 현역으로 간다. 이거를 목표로.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봤다 얘기할 거면 진짜 내신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다시 다닐 수도 없고 내신 볼 때만큼은 진짜 집중해서 해야 돼요. 특히 이건 스타일마다 다른데 저는 그 당시 10대 때는 체력도 좋았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았거든요. 내신이 중간고사는 보통 3, 4일, 기말고사는 조금 길어서 4, 5일 뭐 이렇게 본다고 치면 저는 3, 4일은 잠을 안 잤어요. 48시간, 막 72시간 깨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수업만 듣잖아요. 듣다 안 듣다 하기도 하겠죠, 수업을. 이제 이 원장님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어차피 선생님이 문제 내거든. 학원 선생님이 문제 내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그때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할 때 별표 쳐놓고 수업대로 그냥 듣고 시험 딱 오전에 오후까지 딱 보잖아요. 그럼 축구를 해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거든. 축구와 농구를 하고 저녁 먹고 앉아서 한 또 16시간 정도를 잠자지 않고 쭉 봅니다. 또 시험 봐요. 잠깐 잘 수도 있어요. 낮잠을 잘 수도 있지만 1-2시간 정도 자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또 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잠을 잘 내야 잘 수가 없어요. 초집중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단은 최선의 결과를 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놀고 요 패턴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저는 정말 바꿀 수 없는 내신 결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초긴장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친구들이 있어야죠. 공부는 외로운 싸움이기도 한데 그 외로운 싸움을 같이 해나갈 전우들이 있어야 됩니다. 꼭 나랑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 잘 나랑 안 놀거든요, 원래. 경쟁자로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성적이 나보다 좀 낮은 친구들이 나를 좀 잘 따라오고 제가 노니까 나도 놀거든요.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요. 대신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줘야 돼. 내가 안 자니까 야 자지마 하자 하루만 고생하면 돼 이렇게 딱 이렇게 메시지 딱 넣어주고 걔는 잘 수도 있지만 나는 안 자는 거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깨워주는 거야.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친구 하나 경찰대 보내고 또 한 친구 공무원 시험 합격시키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할 때까지 움직이는 방법을 그때부터 조금씩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수법입니다. 좋은 전우를 옆에 둬야 된다. 전우가 없으면 이 외로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원장님 되게 밝은 학창 시절을 보내신 것 같고 고독한 싸움. 네, 저는 그 제2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노원 출신이라 노원 지역 친구들은 대부분 좀 독하게 많이 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그냥 기계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잡생각이 들거나 뭐 내가 뭐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돼요. 원래 그 김연아 선수도 인터뷰하는데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생각이 많아진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럼 아무 생각 안 하는 방법은 뭔가요? 다 미루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대학 가면 하자. 대학 가면 하자. 무조건 미루는 거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뇌가 뭔가를 기억을 하려면 평소랑 다른 자극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기억이 난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날 똑같아가지고. 저 공부가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전 재미없었는데요. 아니, 왜냐면 할 게 없어, 그거밖에.
뭐 술을 먹겠어요. 뭐 물론 뭐 그 또래 친구 중엔 일찍 뭐 음주 문화를 접하고 뭐 그런 성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친구들하고 노는 거,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학 가면 뭐 하고 싶다 이것도 없었어요 사실.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봤다. 저는 잠을 자지 않는 거, 내신을 위해서. 여기는 그냥 계속 그냥 기계처럼 사는 거. 기계처럼 나 자신을 공부라는 틀에 다 끼워 넣는 거. 물론 너무 오래됐죠? 합격 소식이 제일 즐겁긴 했겠지만 제 기억에 제일 남는 거는 그날 수능 끝나고 부모님이 좋은 식당에 이렇게 예약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뭔가 쫓기지 않게 식사를 하는 그 기분? 그게 기억이 나네요. 수능 끝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여친과의 이별? 기쁜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게 딱 그거였어. 왜냐면 여자친구는 성적이 안 좋았고 난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도 달라지고 원래는 같은 학교를 목표로 했었지만 학교가 달라지고 하면서 자연스레 이별을 하지 않았나.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근데 막상 한의사가 되니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한의사가 좀 재미가 없구나를 좀 알았죠. 재미가 없다는 건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과 그 직종의 모습이 매칭은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모든 직종을 경험하고 갈 수는 없죠. 알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래도 제가 이 한의사를 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몰랐고 근데 한의사가 된 이후에 제가 이 삶을 진료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진료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진료하는 한의사들을. 근데 이렇게 계속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한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의 캐릭터와 한의사라는 직종이 맞지는 않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한의사라는 영역에서 제가 잘하는 부분 또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게 명확했죠 사실은. 그래서 명확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거를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의사라가 진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진료 외적인 영역으로 계속 저의 어떤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이유도 이제 그런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점점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뤘어. 뭐 공무원이 됐든 한의사가 됐든 뭐 다른 어떤 경찰이 됐든 원하는 일을 이뤘을 때 나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분야에 조금 더 매진을 해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봐야죠. 내 현재 상태에서 찍을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일까? 찍어보면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결국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쌓여있는 이 분야에서 내가 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도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원해서 한의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대학 가서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생각했던 거랑 한의대 가시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방황도 진짜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진료하면서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제 자신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의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의대 가려면 뭘 해야 되지, 뭐 점수를 얼마나 내야 되지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한의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한의원에도 많이 좀 말씀하셔서 견학도 하고 좀 옆에 같이 앉아 있어도 보고 그 한의사분께 한의사로 사는 삶이 어떠냐 좀 물어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의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어떤 직업을 결정을 하던 간에 제가 한의사로서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제가 저의 생활을 위한 사실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의사가 없으면 대전 미소로 한의원 오면 되나요? 네. 한의사 뭐 하나요? 이게 봤는데 궁금하잖아. 근데 네. 한의사가 없어. 그럼 대전에 사시는 분이라면 대전 미소로 한의원으로. 네네네. 전 항상 같이 제가 진료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아니면 의대나 한의대나 이런 다니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로에 대해서. 이 원장님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도 한데 그런 한의사로서의 경험을 미리 해보는 것도 참 좋고 거기에다 플러스 되면 진료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진짜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지나보니 그러니까 진료 외에도 경영적인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을 조직을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좀 크게 보면 마케팅까지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 뭐 흔히 보는 침을 놓거나 한약을 뭐 다리거나 이런 것이 아닌 외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슈퍼맨이 돼야 돼요. 실제 꼭 한의사가 아니라 모든 업종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가 된다는 건, 오너가 된다는 건 되게 다양한 형태를 해야 되고 그 업무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시험 보고 이런 패턴에 좀 길들여지지 말고 한의대 바깥에서 바깥 세상의 어떤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방학 되면 보통 한의대에서는 과외 많이 하잖아요. 알바로. 과외 알바도 해보는 것도 좋고 과외 알바 아니 정말 난 식당 알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막노동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정말 어디 인턴 사원도 괜찮을 것 같고 전혀 한의원과 관련 없는 쪽에 어떤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추후에 내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말인데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는 거다 라고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한 단계를 넘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성적을 받는 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단계를 넘는 거를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집중해서 그 단계를 넘으면 된다. 파이팅 하세요. 고생하셨고요.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즐거운 경험이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되게 웃은 추억이 되는 거니까 꼭 연애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 열심히 해온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무한한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 진짜 개인적인 소감 얘기해도 돼요? 저는 아직도 나중에 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를 결정을 못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왔던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 그 애를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줘서 키워서 많은 걸 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키워야 될까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 수 있게 키워야 될까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만족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생들의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 본인 자신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는 거고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저희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더 재밌는 영상으로. 수고하셨어요.